안녕하세요 여러분. 며칠 전에 해외여행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편이 올라왔는데 이제 해외 영상 끝난 기념으로 제가 Q&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커뮤니티에다가 질문을 받았었는데 너무 많은 질문을 올려주셔서 850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오늘 안에 이걸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쓸데없는 소론 다 잘라내고 바로 질문과 답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나라 및 관광지. 나라는 스리랑카, 포르투갈 등등이 있는데 이상하게 쿠바가 자꾸 생각이 나. 지금 너무 디지털적인 현대사회에 살고 있어서 그 쿠바만의 아날로그 감성이 자꾸 생각이 나요. 관광지는 우유니 사막. 우유니 사막이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내가 지금 지구에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신기했던 곳이었거든요. 남에게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 사실 추천이란 게 사람마다 호불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좋았어도 또 누군가는 싫어하는 장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 개인적으로 좋았던 곳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우유니 사막이 제일 좋았습니다. 혼자 여행 월 함께 여행 2인. 이게 혼자 여행할 때 좋은 나라들이 있고 같이 여행했을 때 좋은 나라들이 또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혼자 여행해도 충분히 재밌어요. 물론 적응을 하면 재밌고, 아프리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가는 걸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아프리카는 혼자 가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가면은 좀 많이 외롭더라고. 제 개인적으로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남미는 뭐 혼자 여행해도 되고 같이 여행해도 되고, 혼자 여행 비용 및 기간, 정확하게 비용 질문이 엄청 많더라고. 제가 여행 다니면서 따로 가계부를 쓰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한 3,100만 원 안 되게 좀 썼어요. 한 3,060만 원 정리해보니까 거의 그 정도 나왔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 중에 비행기 값이 788만 8,898원. 그리고 제가 그냥 여행했으면 지출을 안 했을 텐데 유튜브 때문에 지출했던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카메라, 셀카봉, 카메라 배터리 이렇게 해서 총 90만 원을 썼습니다. 정확히는 89만 원. 그리고 날린 돈이 있어. 소매치기나 뭐 비행기 잘못 끊어가지고 수수료 나간 점, 이게 총 51만 9천 원. 비행기 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많이 지출한 편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한 몇 주 전에 예매하는 편이 아니라 떠나기 한 3일 전, 4일 전에 예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비쌀 수밖에 없어,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거보다 절약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고 계획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제외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항공 비용을 제외한 개인 생활 비용으로 2,100만 원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간은 1년 3개월이고요. 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 사실 거창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그런 꿈 같은 거 있잖아요. 세계 여행 한 바퀴 돌고 싶다, 이런 막연한 꿈이 있었는데 이제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기 전에 이때밖에 사실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이직을 해버리면 더 이상 이거 나한테 자유시간이 없겠다 싶어서 그때 떠나게 된 거고, 다른 특별한 계기는 없습니다. 요즘 가고 싶은 나라, 요즘에는 뉴질랜드랑 호주 쪽으로 너무 가고 싶더라고. 근데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가지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제 동행들이랑 자동차를 빌려서 로드트립을 했어요. 거의 아침 일찍 새벽부터 출발을 해서 거의 밤 늦게 돼서야 레소토라는 나라에 도착을 했는데, 딱 도착했던 곳이 산 중턱에 있는 되게 작은 숙소예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운전을 하다 보니까 다들 피곤하고 찌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밤하늘을 딱 본 순간 와, 별이, 나는 그렇게 빼곡하게 있는 별은 처음 봤어. 거기서 피로감이랑 다 싹 씻겨 내려가면서 되게 좋았습니다. 세계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구독자에게 각오 및 해주고 싶은 말. 괜히 출발하거나 도전하기가 좀 두려울 수도 있는데, 저도 가기 전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냥 일단 출발하시면은 모든 게 다 진행이 되고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세계여행 했던 게 살면서 되게 큰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세계여행에 꿈이 있으시다면은 한 번쯤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행을 하면서 계속 촬영을 하셨을 텐데 카메라 배터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제 배터리가, 제가 쓰는 게 메인 카메라, 이거는 배터리 두 개가 있고요. 지금 찍고 있는 고프로, 이거는 여유분의 배터리가 없었어. 그리고 이 갤럭시 S8, 질문이 뭐였지? 배터리 문제? 그리고 이거 보조 배터리 5000mAh. 보통 이걸로 찍고 이거 배터리 다 나간다 싶으면은 이걸로 찍고, 이것도 안 되면 폰으로 찍었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서 다 끝났어. 딱히 배터리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장면에만 찍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문제는 딱히 없었습니다.
여행하신 동안 기록된 영상들 용량은 모두 얼마나 되는지, 그걸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이거 외장하드 1테라짜리 2개, 총 2테라, 그리고 128기가짜리, 64, 32기가짜리 메모리 카드 각각 한 개씩 들고 다녔고, 총 용량이 2.2테라바이트 정도 됐습니다. 브라질 마지막쯤에는 거의 용량이 부족해서 영상을 제대로 못 찍었어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하인드 영상 같은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따로 편집해서 업로드 해주실 수 있는지. 공개되지 않은 거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편집으로 도려낸 거거든요. 그래서 비하인드 영상으로 업로드해서 편집할 생각이 없습니다. 코로나 풀리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나는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비자가 막혀서 못 가게 된 거고. 여행 중 힘이 됐던 댓글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막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해가지고 막 길게 장문으로 썼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거든요. 엄청 긴데 이걸 여기서 다 읽기는 좀 그렇고, 제가 편집하면서 첨부로 올리겠습니다. 읽으실 분들은 정지해가지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라면 평생 살 수도 있겠다 싶었던 나라가 있는지 궁금해요. 평생? 평생 살고 싶었던 나라는 없는데. 평생 살라고 하면 대한민국밖에 없어.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제이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재밌는 영상은 무엇인가요? 전 개인적으로 재밌는 거는 아프리카 기차 탈선 영상. 최근에 또 한번 봤는데 또 재밌더라고. 여행 중단하게 되어서 못 가게 된 지역들도 궁금해요. 원래 계획했던 루트 중 못 간 곳. 제가 페루, 볼리비아, 칠레 쭉 해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여기 브라질에서 콜롬비아로 넘어가서 콜롬비아 여행하고, 그리고 멕시코 여행하고 한국으로 올라했거든요. 왜냐면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오는 직항이 있어요. 그리고 멕시코 여행을 끝내고 돈이 남으면은 미국까지 가려고 했는데 아마 돈이 부족했을 거예요. 아마 멕시코에서 끝냈을 것 같아. 갔던 나라 중 가장 좋았던 나라, 어떤 점이 좋았는지 탑3. 3위는 이집트 다합, 그리고 2위는 스리랑카, 1위는 쿠바. 내가 이 세 군데의 공통점이 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인터넷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다합은 인터넷이 진짜 느려요. 속이 터질 정도로 느리고, 스리랑카도 아침 저녁으로 인터넷이 안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인터넷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정전이 돼. 그때는 인터넷이 안 돼. 그래서 그때 막 숙소 친구들이랑 놀고 재밌게 놀고 카드 게임하고 이런 기억이 있어서 되게 좋았고, 쿠바는 다들 아시다시피 인터넷이 안 되는 나라고, 그런 아날로그 감성을 제가 되게 좋아하나 봐요. 가장 가슴 벅차 눈물이 나왔던 순간, 이거는 볼리비아 와이나포토시에 갔을 때, 거기가 해발 6,000m가 넘었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내가 여기를 찍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정상은 못 찍었지만 가장 높은 데 올라갔을 때 되게 제 자신이 대견하면서, 그냥 모르겠어요, 되게 오만 가지 감정이 복받치면서 눈물을 진짜 펑펑 흘렸는데, 괜히 카메라 담아서 즙 짜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은 도려냈고, 근데 그 위에서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는 담고 싶어가지고 조금은 넣었거든요. 아무튼 가장 기억나는 외국 음식, 포르투에서 해물탕인지 해물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산물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맛있었어. 유럽 특성상 좀 비싸긴 했는데 조금만 더 저렴했으면은 거의 삼시세끼 그걸로 먹었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코시국 끝나면 가장 날아가고 싶은 나라가 했고, 영어가 가장 안 통하는 나라가 어디였나요? 쿠바가 제일 안 통했던 것 같아요. 제일 안 통했는데 배낭까지 잃어버렸으니까 너무 멘붕이었지. 영상에는 안 담겼겠지만 혹시나 미인을 만나 예정보다 한 도시에 오래 머문 적이 있나요? 예정보다 한 도시에 오래 머문 적은 없고, 제 원래 가려던 루트를 바꿔서 다른 도시로 갔던 적은 있어요. 앞으로의 삶의 계획이나 방향이 궁금해요. 저도 이게 문제긴 한데 아직 뭘 해야 될지 답을 못 정했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끝나면 해외에 나갈 준비를 할 것 같고, 지금 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개가 있어서 그거를 좀 도전하면서 한 1, 2년 동안은 그렇게 지낼 것 같아요. 여행하면서 싸웠던 적이 있나요? 택시기사님들이랑 싸웠던 경험밖에 없고 다른 거에 싸워본 적은 없습니다. 도움 줬던 인도 친구분 코로나 안전한지 궁금해요. 요즘 인도 코로나 난리라서. 안 그래도 어제 연락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냥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백수로 지내고 있대요. 왜냐면은 지금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상태래요. 그 정도로 너무 심각해서 경제활동을 아예 못하고 있는? 이렇게 유튜브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떠났을 텐데,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가셨는지, 취업 부분에서. 저는 유튜브가 안 됐으면은 그냥 재취업했을 것 같아요. 유튜브가 잘 되어서 이제 이쪽으로 직업을 가질 것인지, 일단 적어도 직장 생활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콜카타 30일 살기 vs 사람 가득 찬 제너럴 클래스 100번 타기. 콜카타 너무 할 거 없는데? 하루에 3번 타면 30일이잖아. 기차만 타면서 30일 사는 거네, 거의. 그럼 당연히 콜카타 30일 살기.
다시 꼭 가보고 싶은 곳.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은 프랑스 에펠탑. 다시 가면 여름에 가서 그 앞에 있는 잔디밭에서 맥주랑 와인 마시면서 놀고 싶어요. 외국에서 만난 친구 중 다시 만나고 싶은 친구. 인도 친구들이지. 바이삭이랑 고담. 그리고 잔지바르에 있는 주마도 되게 보고 싶다. 제가 세계 여행을 꿈꾸고 있는데 아직은 어려서 못 가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여행을 갈 예정인데 어딜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동남아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물가도 싸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고, 그리고 유럽만큼 너무 편하지만은 않은 여행지라서 나름 생존력을 키우기에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가장 위험하고 아찔했던 순간 탑5. 제가 유독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 아프리카 기차 탈선, 스리랑카 테러, 유럽에서는 시위랑 총파업 이런 것도 만났는데 가장 위험했던 건 아무래도 스리랑카 테러지 않을까요? 거기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다른 질문에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하시면서 동행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 질문도 되게 많았어.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동행을 만나면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내가 가려는 방향성이 있는데 동행이 같이 있으면은 그 방향성이 약간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버들이라면은 혼자 여행하는 걸 선호하실 텐데 저는 그래도 동행을 좀 많이 했는 편이라서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떻게 만났는지는 대부분 숙소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보면은 오픈 카톡이라고 있거든요. 나라별로 그리고 도시별로 오픈 카톡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오늘 같이 여행할 사람 있나요 해서 만나서 하루 여행하고, 근데 마음이 잘 맞는다 싶으면은 내일 또 만나고 다음날 또 만나고 이런 식으로 동행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남은 나라 가실 생각이 있으시나요? 코로나 끝나면 당연히 나가야죠. 앞으로 다음 영상 계획하신 거 있으시나요? 계획한 건 없고 딱히 찍을 게 없거든요. 그냥 국내 일상 브이로그나 국내 여행을 가게 된다면 그거 좀 찍어서 담아오는 정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비싼 돈 내고 빠른 비행기 타고 가기, 제일 싼 버스 예매해서 느린 버스 타고 가기. 이거는 시간을 절약하느냐, 돈을 절약하느냐 선택인데 당연히 전 돈을 절약하는 걸 선택을 하죠. 편집할 때 가장 어려웠던 영상 어떤 영상이었나요? 편집할 때 어려웠던 이유가 재미가 없어서이기 때문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르메니아 영상들이 대체적으로 밋밋하고 좀 평범하고 치안도 되게 좋으니까 아무 사건 사고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편집하기 되게 어려웠습니다. 여행 계획 세우는데 얼마나 걸리셨는지와 준비 과정 설명. 여행 계획 세우는 데는 딱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이유가 저는 계획을 안 세우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한 달 전에 베트남으로 가는 비행기 예매를 해버리고 그 뒤에 배낭 사고 예방접종하고 대충 이 나라 이 나라 가야겠다 찍어놓고, 그러니까 이동 경로랑 루트랑 이렇게 막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제일 위험했던 나라, 가장 위험했다고 느꼈던 나라가 마다가스카르. 저는 다시 가라고 하면은 다시 여행해도 혼자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숙소를 나오는 이상 그 사람들의 표적이 되는 게 몸으로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동행은 소매치기 당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케이스 중에 고리 있는 케이스 있잖아요. 그 손가락을 끼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가져가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케이스 때문에 못 가져갔지, 그 사람이. 그런 경험도 있었고, 아무튼 거기에 몇 년 살았던 분들도 그 시내 돌아다닐 때 되게 조심하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같이 다녔던 분들과는 연락을 하는지, 와, 당연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랑, 여행지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랑 다 연락한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고, 그나마 좀 오래 같이 다녔던 사람들과는 지금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행했던 멤버 중 최고였던 사람, 본인 이름이 안 불리면은 동행했던 분들이 좀 실망을 하실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남미 여행 같이 했던 민교라는 친구가 가장 잘 맞았어요. 사실 트러블이 안 생기려면 돈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근데 걔랑 나랑 둘 다 그 당시에는 진짜 거지였고 한 푼 한 푼 아껴가면서 여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도 최대한 돈을 아끼는 방법을 찾아서 다녔고, 둘 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에 와서도 친동생 형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모든 영상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술에 취했던 영상 풀버전 보고 싶네요. 이거는 찾아보고 있으면은 제가 편집할 때 넣겠습니다. 누가 컵라면을 저렇게 먹어? 나중에 여자친구랑 꼭 같이 가고 싶은 여행지 3곳. 포르투, 프랑스, 쿠바. 배낭 싸는 팁. 웬만하면은 그냥 옷을 많이 들고 다니지 마세요. 한국에서 출발할 때도 허름한 옷을 갖고 가서 낡아지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최소한으로 가져가서 해외에서 그 나라만의 옷을 사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진 찍을 때 그 나라만의 느낌이란 게 있잖아. 그런 게 담기면 되게 좋더라고요. 해외여행 경비는 어떻게 모으셨는지, 제가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1년간 휴학을 때리고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어요. 거기서 2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왔고, 나머지 4학년 생활을 하면서 거의 1천만 원 넘게 썼어요. 근데 다 쓰기 전에 취업을 다행히 해서 다시 또 차곡차곡 돈이 쌓이기 시작했고, 총 2,400만 원 정도를 모아서 출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원래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저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한 7개월 정도? 일한 것도 아니지 사실.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호주를 가기 전에는 거의 하완류도 못할 정도로 영어를 못했어요. 근데 호주에서 식당 홀서밍을 하면서 영어가 엄청 많이 늘었고, 거의 뭐 생존 영어지. 가장 좋은 방법이 직접 해외에 나가서 부딪히는 게 가장 빨리 늘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어려운 거 너무너무 잘 알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혹시 구독자 팬미팅 계획 없으신가요? 나를 보러 올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네. 저는 지금은 없습니다. 제일 멋진 야경 추천. 이거는 원탑이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야경이 최고지. 혼자 여행하기 좋은 나라 어딘지 궁금합니다. 일단 동남아의 베트남, 태국 이런 데는 혼자 여행해도 괜찮고, 터키나 조지아 이런 데도 혼자 여행하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제이님의 사랑스러운 조카를 데리고 간다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는, 이거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쿠바를 데려가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조카가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쿠바에는 되게 다양한 올드카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쿠바에서 가장 큰 단점이 인터넷이 안 된다는 그 답답함인데, 조카는 어차피 휴대폰이 없으니까 그 문제가 발생할 일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음식이 되게 맛없어가지고 거기서 또 칭얼거리려나? 여자 혼자 세계여행 5월 동반여행 어느 걸 추천하시나요? 저는 혼자 세계여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여행하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동행도 만나면서 출발을 이제 혼자 하라는 얘기지. 여행 경비를 나라마다 인출하실 때 수수료 계산은 어떻게 하셨나요? 수수료 계산이 뭐야? 그냥 저는 계산 같은 거는 딱히 안 하고 ATM에서 뽑을 때 그냥 최대 금액을 뽑아요. 왜냐면 여러 번 인출하면 인출할 때마다 수수료가 계속 붙으니까. 그게 수수료를 아끼는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대륙 및 내륙 간 이동 꿀팁, 교통비 아끼기. 교통비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나가는 게 비행기 값인데, 교통비 아끼려면 웬만한 버스 타고 다녀야지. 숙박비 아끼는 꿀팁. 저는 개인적으로 숙박을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은, 숙박 어플에 들어가면 정렬하는 게 있어요. 가격 낮은 순으로 정렬을 해서 제일 위에 있는 3개 중에서 고릅니다. 더 리뷰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보고, 리뷰가 별로면 거르고 그 제일 위에 있는 3개 중에서 골랐던 것 같아요. 여행짐은 어떻게 가져가셨고, 계절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아까 말했듯이 옷을 최대한 가져가지 마세요. 여름 옷 한 두세 벌, 그리고 바람막이 하나, 후드티 하나, 이 정도만 가져가시고, 일단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옷들은 바로바로 버리고, 좀 가격이 저렴한 나라에 가서 다시 구입을 하는 식으로 다녔습니다. 인도 배드버거에 대한 이야기 및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배드버거 어떻게 피하셨는지 배드버거 썰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도 함피라는 도시에서 그 숙소에서 자고 있는데, 막 자고 있는데 자꾸 막 뭐가 물어. 나는 모기인 줄 알았어. 그래서 모기 떨쳐낸다고 막 이런 식으로 잤는데 털어내도 계속 붙는 거야. 와,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불을 딱 켜는 순간 여기가 숙소라 쳐요. 그러면 벽이랑 침대랑 벌레가 한가득인 거야. 와, 나 그렇게 벌레가 많은 거 살면서 처음 봤어. 거기서 바로 기겁을 하고 그 침낭 챙겨가지고 옥상 가서 자고. 근데 이미 물린 상태라서 일주일 지나니까 엄청 두드러기 같이 올라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여행할 때 가장 추천할 루트 및 정보. 옆 나라씩 이동을 하면은 교통비를 최대한 아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다녔습니다. 웬만하면 비행기 안 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언제 어디로 어떻게 처음 해외로 여행을 떠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첫 해외여행? 첫 해외여행은 대만이고, 군대 갔다 와서 거의 바로 갔으니까 2013년도. 제가 대만을 왜 선택했냐면은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영화가 대만 영화고 촬영장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누나 데리고 단둘이서 갔습니다. 근데 그때도 처음 여행이었는데 유심 같은 거 안 사고 그냥 지도 보면서 다녔거든요. 그때의 기억이랑 추억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패키지 여행보다는 배낭여행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화장실이 깨끗했던 나라, 화장실로 겪은 문제들이 궁금해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유럽에 있는 숙소 화장실이 제일 깨끗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문제들은 인도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델리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기 위해서 기차역에 갔어요. 근데 2시간 정도 남았어. 그 2시간 기다리는 동안 화장실이 너무 급한 거야. 그래서 기차 타기 전에 볼일을 봐야겠다 해서 화장실을 갔는데, 인도 화장실은 대부분 인도 사람들이 휴지를 안 쓰다 보니까 대변기 칸 안에
한쪽 벽 있는데 수도꼭지가 있어요. 손 씻으라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것 때문인지 항상 바닥이 젖어 있고 막 되게 지저분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차역에 있는 공주 화장실을 갔는데 거기도 막 되게 지저분하게 돼 있었어. 근데도 가방을 밖에 두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밖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소매치기 당할 확률이 있으니까. 그걸 또 메고 그 대변기 칸 안에 들어갔어요. 뒷배낭, 앞배낭, 힙색 다 메고 대변을 놓던 그 기억이 있어요. 나 어떻게 인도 여행했나 몰라 진짜. 해외여행에서 귀국 후 한국에서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은 뭐였는지 궁금합니다. 귀국 후에 가장 힘들었던 거는 당연히 시차 적응일 수밖에 없고, 왜냐면은 브라질에서 왔는데 12시간 차이 나거든요. 거기가 밤이면 여기가 낮이고 여기가 밤이면 거기가 낮이야. 그래서 자가격리 한 2주 내내 시차 적응 때문에 힘들었고, 뭐 그 외적인 거는 적응하기 힘들 게 없지. 사실 뭐 서비스 같은 것도 한국이 제일 좋고, 뭐 일처리 같은 것도 한국이 되게 빠르고 하니까 해외에서의 그 일처리 안 되고 답답했던 그 채증이 싹 씻겨 내려가는 거지.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못 가본 곳들이나 한 번 더 가고 싶었던 곳들을 가보실 건지, 아니면 이제 다시 원래 삶을 사실 건지. 코로나 끝나면은 못 가본 곳들 위주로 다녀야겠죠. 갔던 곳 중에서도 뭐 루트상이거나 아니면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하면은 또 가겠죠. 아마 올해 안에는 다시 해외를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하면서 가장 놀랐던 다른 문화와 가장 신기했던 문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놀랐던 거는 인도 문화일 수밖에 없고, 바라나시의 겐지스강이란 곳은 이제 화장터예요. 거기서 24시간 내내 화장이 이루어지고, 화장이 덜 된 시체들은 그냥 강에 버리거든요. 그런 것도 생생히 옆에서 봤고, 그리고 그 강에서 사람들은 그 강을 되게 신성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강에서 목욕을 하고 빨래를 하고 뭐 몸을 담그고 생활을 하는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의 문화니까. 여행 다니면서 같이 동행했던 분들의 근황이 궁금해요. 근황. 이거는 그 사람들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몸 만들어서 뭐 바디 프로필이나 대회 나가려는 사람들도 있고, 케이크 가게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미국에 출장 가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여행 다니는 동안 최애 아이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최애 아이템은 없어요. 짐 자체가 딱히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 라방은 언제 하실 건가요? 저 라이브 방송 이제 여행 영상도 끝났겠다, 뭐 자주 하겠다라는 약속은 못 할 것 같고, 가끔씩 시간 될 때마다 켜겠습니다. 여행 중 가장 재미있었던 기간, 저 마다가스카르에서 제일 재밌었어. 아까 말했나 모르겠는데 마다가스카르가 제일 힘들었던 나라였거든요. 왜냐면 이동이 거의 80%고 심지어 도로도 파여있는 데가 많아서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재밌었던 이유는 100%그 동행들 덕분에. 가장 추웠던 곳, 와이나포토시 베이스 캠프, 그리고 아카테낭고 베이스 캠프도 되게 추웠어. 가장 가는 길이 험난했던 곳은 마다가스카르 칭기 가는 길, 비포장도로 9시간. 거의 막 덜덜덜덜 이런 식으로 9시간을 갔어. 와, 토 나와. 제이님만의 여행 꿀팁. 그냥 발 닿는 대로 다녔을 뿐이지 꿀팁 같은 거 없어. 여행을 하면서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 좋았던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어디 가서 뭐를 봐서 좋았다 이런 것보다는 여행지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되게 소중하거든요. 저는 선호하는 게 비슷하다 보니까 대화도 되게 잘 통하고, 그런 사람들을,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게 좋았고. 안 좋았던 점이 있나? 안 좋았던 점은 없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 어떻게 찍었는지. 사진 어떻게 찍었냐는 질문이 뭐지? 그냥 이렇게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외국어는 미리 준비하신 건지, 세계여행을 가기 위해서 더 공부하고 이러진 않았고, 그냥 호주에서 배웠던 그 실력 그대로 생존 영어. 아프거나 돌발 상황의 대처 방법은 그냥 일주일 동안 한 숙소를 잡아서 푹 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힘들거나 해도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곳, 이거는 쿠바. 뭐 수화물 잃어버리고 인터넷 안 되고 언어 안 되고 해도 다시 가보고 싶어. 여행했던 나라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깨진 순간. 이거는 마추픽추에 대한 환상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버킷리스트 탑 3에 담을 정도로 되게 가고 싶어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별게 없더라고. 별게 없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서 느꼈던 그런 감정 같은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은 되게 힘들게 고생해서 갔는데 마추픽추 도착해서 되게 급하게 끝났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기대도 없었는데 너무 좋았던 순간이랑 장소. 기대 없었는데 좋았던 장소가 어디 있냐. 칠레 수도에서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비냐델마르라고 있거든요. 그 지역은 존재 자체를 몰랐는데 같이 동행했던 형이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사막이랑 도시랑 바다랑 한 군데 모여 있어요. 되게 언밸런스 했던 그 세 가지가 모여 있으니까 되게 신선한 풍경이었고 엄청 좋았어요. 여행 때 찍은 사진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3개. 저는 우윤히 밤하늘이랑 같이 찍었던 사진이랑 에펠탑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돌고래랑 수영하면서 같이 찍었던 사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총 몇 개 국어를 하셨는지, 영어랑 스페인어, 스페인어는 진짜 생존을 위한 뭐 이거 얼마예요? 화장실 어디예요? 그리고 숫자 이 정도만 알아서 갔던 것 같아요. 영어도 제가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간단한 생활 영어 정도만 하는 실력입니다. 가기 전 각국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 가셨나요? 무섭진 않으셨는지요? 내가 갈 나라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다니진 않았고 입국이 가능한지 아닌지만 확인하고 그리고 치안이 어떤지 뭐 이 정도만 파악하고 갔습니다. 문화 차이로 인하여 당혹감과 분노의 감정을 느꼈던 적이 있나요? 문화 차이는 아니고 분노는 딱 한 번 있었는데 모로코에서 애기들이 저한테 침 뱉었을 때 사실 택시 기사님들이랑 대립을 하는 거는 그 기사님들이 사기를 치는 걸 제가 아니까 좀 가면을 쓰고 더 화난 척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하는 거의 일종인데 모로코에서는 진짜 화났었어. 숙소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뭐 위생 이런 거는 신경 안 쓰고 무조건 싼 게 최고고 그리고 리뷰 봤을 때 벌레 얘기가 없는 곳. 여행하면서 많은 동행을 만나셨는데 마음 맞는 동행 구하는 꿀팁이요. 이거는 저만의 기준일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난하게 그리고 좀 많이 절약하면서 다니는 여행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인데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숙소로 모이더라고. 그러니까 위생이 좋진 않지만 무조건 저렴한 숙소를 찾더라고요. 그런 숙소에서 저랑 맞는 동행을 많이 만나는 편입니다. 남미 같이 여행했던 민교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가장 저렴한 숙소에서 만난 동행입니다. 여행 다녔던 나라 중에서 치안이 그나마 안전했던 나라가 궁금해요. 아르메니아가 가장 안전했어요. 여기는 세계 치안 순위 20위 안에도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딱히 볼 게 없어서 재미는 없긴 해요. 좀 볼 게 있으면서 치안이 괜찮은 나라는 조지아? 세계 여행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좋은 추억으로 남았는지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세계 여행을 하고 난 뒤에 뭔가 생각이 달라져 있고 뭐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뭔가 큰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재밌으니까 하는 거지. 아, 이런 건 있다. 생존력이 좀 강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에 떨어뜨려 놔도 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나랑 관련이 없는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해도 성공 근처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 같은 거는 생겼어요. 편집하면서 제일 재밌었던 편. 이건 아까 말했듯이 영상이 재밌으면은 편집할 때도 재밌거든요. 아프리카 기차 탈선 영상. 여행할 때 가장 고마웠던 사람 그리고 제일 힘들었을 때. 고마웠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한 2명 정도를 뽑자면 2팀 정도. 첫 동행이 태국에서 만났던 그 여성분이에요. 근데 그 누나 여행 스타일이 처음에는 저랑 안 맞았어요. 저는 그냥 핵심 있는 도시를 찍고 뭐 이런 여행만 했어요. 근데 그 누나 여행 스타일은 좋은 풍경들 찾아다니고 쉽게 말해서 풍경충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도 여행하면서 거의 풍경 위주로 찾아다니고 그 누나를 안 만났으면 전 되게 재미없는 여행을 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얀마 동행들인데 제가 미얀마에서 엄청 아팠어요. 그때는 여행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한국이 가까우니까 좀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 한국에 잠깐 갔다 올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미얀마 동행들이 저 처음 만났는데도 되게 막 같이 데리고 다니려고 하고 오늘 저희 스쿠터 빌렸는데 같이 타러 다니실래요? 이런 식으로 먼저 물어보더라고. 저는 아프지만 또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거절하기는 좀 미안해서 같이 다녔죠. 그 친구들이 텐션이 되게 좋거든요. 저도 재밌게 놀다 보니까 아픈 것도 싹 잊었고 그 이후로 뭐 인도 여행 쭉쭉 이어나가면서 유튜브도 잘 되고 그 친구들 못 만났으면 미얀마 여행 중단하고 한국에 잠깐 쉬었다가 왔지 않을까 싶어요. 미얀마 다음이 인도였으니까 또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지. 여행 보다 보면 그 지역에 대해 정말 많이 알아보셨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언제 그렇게 다 찾아보시는 건가요? 저는 거의 안 찾아봅니다. 하루 전날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인스타 사진으로 여기 가야겠다. 그리고 네이버 들어가서 여긴 어떻게 가지? 이런 식으로 찾아보고 대부분의 정보는 숙소 직원분들한테 많이 묻는 편입니다. 이 도시에 볼거리가 뭐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제이님 MBTI도 궁금합니다. 저는 ISFJ입니다. 여행 중 이동 시간이 길던데 이동 시간에 주로 뭘 하셨는지 궁금해요. 보통은 편집을 하고 도저히 편집할 수 없는 환경이다 싶으면 잡니다. 여행 경비에 유튜브 수익이 도움이 되었는지 당연하죠. 아주 조금의 돈이 들어와도 그게 다 용돈이 되는 거고 밥값이 되는 거고 영상 제작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은 없었는지
이거는 초반에 악플 많이 달렸을 때, 악플에 아직 적응을 하지 못했을 때. 저는 유튜브로 성공하고 싶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제 세계 여행을 기록하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막 악플 달리죠. 근데 딱히 수입은 없는데 거기에 비해 또 투자되는 시간은 엄청 많아. 나중에 훗날에는 뿌듯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포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참고 계속 만들었습니다. 못 가봐서 아쉬운 곳이 있다면 이건 아프리카 나미비아. 핸드폰이 떨어졌을 때 진짜 심정. 이거는 과테말라 호수에서 휴대폰 빠졌을 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휴대폰이 빠진 곳을 보니까 파도도 되게 엄청 치고 거의 이거는 100% 잃어버렸다, 거의 못 찾을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찾는 신용이라도 하는 그런 장면을 남겨야겠다 해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그 찾는 척을 하는 와중에 폰 같은 게 딱 집히더니 딱 들어보니까 휴대폰이야. 그 영상의 표정에서 딱 드러났을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저도 여행사 패키지가 아닌 진짜 저만의 여행을 하고 싶은데 영어는 유치원생입니다. 어떻게 배우셨는지 꿀팁 좀 알려주세요. 제가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생존 영어 정도는 하거든요. 근데 스페인어는 아예 못했어요. 완전 그냥 영, 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미 여행 잘했고, 여행하다 보니까 생존을 위한 문장 몇 개는 머릿속에 자동으로 바뀌더라고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쿠바 여행할 때는 아예 못 알아듣고 의사소통도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 영상 보시면은 뭐 물건 구입할 때 혹은 길 찾을 때 뭐 이런 자주 쓰는 문장들은 머릿속에 박혀서 필요할 때마다 그냥 자동으로 나오더라고. 사실 여행은 바디랭귀지로 충분합니다, 진짜로. 어느 대륙이 제일 좋았나요? 저는 아시아랑 중남미가 좋았습니다. 콜라보 계획. 콜라보는 국내 영상들 보시면은 다른 여행 유튜버들 많이 나오거든요. 콜라보 계획은 없습니다. 워낙 다른 여행 유튜버분들도 계획을 짜서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라 워낙 즉흥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이어서. 제이님이 나라를 떠날 때 가장 아쉬웠던 나라는 다합을 떠날 때 가장 아쉬웠어요. 한 달 정도 같은 집에서 살면서 정이란 정은 다 쌓였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되게 아쉬웠어. 외국 여행하면서 도움을 줬던 분들 중에 혹시 한국에 초대해서 한국 여행 시켜줄 생각이 있는지 궁금해요. 아우, 당연하죠. 해외에서 만났던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오겠다는 학단만 주면은 저는 무조건 한국 여행 시켜줄 의사가 있습니다. 구독자와 함께 떠나는 여행 컨텐츠 어떠신지. 이거는 기회가 된다면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행보다 좋아하는 일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제작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편집도 도전하게 된 거고, 요즘에는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데 작곡 이런 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나라가 가장 힘들었나요? 마다가스카르가 제일 힘들었지. 이동이 절반인데 도로 상태도 좋지가 않고, 숙소나 뭐 이런 시설물들도 열악하고. 가방을 잃어버리셨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뭐 첫날 안 왔을 때는 다음날 온다길래 당연히 다음날 되면 오겠지 하고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두 번째 날 갔는데도 가방이 안 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 쿠바구나, 역시 쿠바구나. 근데 거기서 3일 뒤에 또 온다고 하니까 그마저도 이제는 못 믿겠고. 문제가 뭐냐면은 앞으로 남미 여행이 남았는데, 남미는 좀 추운 지방도 있고 더운 지방도 있고 좀 계절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옷이 다 없어졌으니까 가방을 잃어버려서 받은 타격보다는 물건을 새로 사야 되는 것 때문에 소비적인 문제에 대한 타격이 좀 많았습니다. 제이님이 생각하시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고 홀로 여행했을 때 최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편하죠. 밥을 먹더라도 동행이 뭘 먹고 싶어 하는지를 물어봐야 되고, 메뉴를 같이 선정해야 되고, 혼자 다니면은 그냥 길거리에 파는 거 대충 때우기도 하고 밥 먹는 걸 안 맞춰도 되거든. 뭐 그런 사소한 것부터 해서 뭐 숙소를 구하더라도 동행한테 의견을 물어야 되고. 정리를 하자면 홀로 여행했을 때 최장점은 편한 거. 그리고 생존력이 더 강해지긴 해요. 같이 다니는 것보다 혼자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면서 다니면은 생존력이 당연히 강해질 수밖에 없고. 여행 중 가장 힘들었던 기간. 이거는 과테말라 카테낭고 화산 트레킹 올라갔을 때 그 베이스 캠프에서 1박을 하는 일정인데, 거기가 약간 고산이어서 고산 증세가 와요. 고산 증세를 안 느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소주 한 5병을 연속으로 마신 느낌? 어지럼증이랑 두통이랑. 그리고 거기가 고산이다 보니까 엄청 추워요. 휴대폰이 방전될 정도? 그래서 몇 시인지도 모르고 언제 해가 뜨나 시간이라도 알면은 몇 시간 뒤에 해가 뜬다, 몇 시간만 좀 버티자, 이게 되는데 오죽했으면 그 깜깜한 밤에 산 정상에서 혼자 내려가고 싶을 정도였으니까. 그때 심지어 제가 감기가 걸린 상태여서 더 심했던 것 같기도 해요. 부모님이랑 또 가고 싶은 나라,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고 싶은 나라. 부모님이랑 가고 싶은 곳은 일단은 고생을 시켜드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좀 볼거리가 많아야 되니까
스위스, 부모님은 스위스 한번 데려가 보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가고 싶은 곳은 포르투.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유튜브로서 성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한 게 아니고, 그냥 제 영상, 제 여행 일기를 기록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혹시나 이걸 보고 세계 여행 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유튜브에 올린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게 좀 감사하게도 잘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 직장은 구하신 건지 소득원이 궁금합니다. 지금 직장은 없습니다. 지금 유튜브 수익으로만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명과 다시 세계 일주를 한다면 누구와 함께? 세계 일주를 누군가와 함께 꼭 해야 된다면 저는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이랑 하겠죠. 바다에 빠졌던 폰은 바꾸셨는지. 네, 이게 빠졌던 폰인데 지금 다 금이가 오고 막 난리가 났죠. 지금 아이폰으로 바꿨습니다. 여행 중 제일 맛있었던 음식, 제일 맛없었던 음식. 제일 맛있었던 거는 포르투의 그 해물탕인가 해물찜인가. 제일 맛없었던 음식은 쿠바의 대부분 음식이 다 맛없었어. 제가 음식을 가리는 편이 아니라서 웬만하면 다 잘 먹는데, 제가 쿠바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한 80%가 다 맛없었어. 아프셨던 거 이제 어떠하신지 업데이트와, 그리고 앞으로의 여행 계획에 차질을 빚은 것이 있는지. 아, 이거 갑상선. 지금 뭐 멀쩡합니다. 사실 갑상선이란 게 몸에 큰 변화나 증상이 없어요. 피곤한 거 조금 있겠다. 5년이 지나야 완치 판정이 나는 거라서 꾸준히 계속 검사를 받으러 다녀야 되고, 앞으로 뭐 긴 세계여행을 못 할 것 같아요. 6개월 이상의 세계여행을 못 할 것 같고, 한 3, 4개월씩 갔다가 왔다가 하는 식으로 여행을 할 것 같습니다. 세계여행 후 느낀 점을 한 줄로 한다면, 한 줄로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가서 제일 힐링 받았던 나라 3개. 저는 포르투, 다합,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브라질의 우바투바라는 도시에서 힐링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계 일주로 책 출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항상 있는데 이거를 실천에 옮기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종단 여행 정말 힘들었나요? 아프리카 치안에 대해 느꼈던 점 궁금합니다. 혼자 여행은 정말 큰 깡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고, 치안이, 제 아프리카 영상 보면은 야외 촬영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밖에서 촬영하니까 사람들이 시비를 많이 걸더라고. 그리고 밤늦게 카지노에 간 적이 있었는데 한 11시, 10시쯤에 나왔어요. 이제 숙소에 가려고 우버 콜택시를 부르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경비원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밤에 돌아다니는 건 위험하니까 택시 올 때까지 건물 안에서 기다렸다가 택시 오면 나가라. 현지인이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 많이 위험한 곳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행을 껴서 같이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이님 영상의 날씨 어플은 무엇인지. 날씨 어플 따로 없고 그냥 구글에서 항상 검색해서 다녔습니다. 꼭 먹어봤으면 하는 어느 나라의 음식. 저는 멕시코에서 파는 타코. 게다가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길거리에서 파는 타코들이 더 맛있었고, 멕시코에 있는 동안 1일 1타코를 했습니다. 살고 싶은 나라 한국 제외? 한국 제외하면은 나는 포르투. 포르투가 제일 뭐 깔끔하기도 하고 풍경도 좋고. 유튜브 총수익. 제가 총수익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여행하는 동안 유튜브 수익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15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때는 귀국할 때가 4만이었으니까 만, 2만, 3만, 4만일 때 얼마를 버는지 대충, 혹시라도 여행 유튜브를 꿈꾸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18년도 12월에 출발했고 3월에 귀국을 했으니까 이게 전체 수익입니다. 자, 19년도 3월에 1000명을 달성하면서 첫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이제 인도로 완전 떡상했을 때 첫 수익이 거의 400만원 정도 들어왔어요. 3,800불. 이때 이런 생각을 했지. 와, 유튜버가 이런 세계구나. 평생 해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거만했는지 다음 달부터는 쭉쭉 떨어지더라고. 사실 너무 떡상을 해버려서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거품 많이 끼인 것 같아서 인도 초반에 너무 자극적인 걸로 관심을 끌었나 싶어서 나중에는 좀 자극적인 것도 많이 빼고 업로드 주기도 길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회수도 떨어지고 구독자 오르는 속도도 떨어지고, 아무튼 이때가 거의 인도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쯤부터는 스리랑카, 그리고 여기는 터키, 조지아, 아르메니아 완전 폭망했죠. 얼마였냐면 400불, 600불, 최소가 거의 40만원이네.
그리고 이때부터 아프리카 편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떴다가 잔지바르 편이 재미가 없었나봐. 잔지바르에서 하락을 했다가 이때 귀국을 하고 자가격리 영상을 올리면서 막 떴지. 물론 이 수익은 제가 구독자 10,000명, 20,000명, 30,000명, 40,000명일 때 기준이고, 그리고 수익이라는 게 구독자 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조회수에 비례하고, 업로드 주기가 짧을수록 또 영상이 많아지니까 수익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제가 여행할 때는 업로드 주기도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올렸으니까 당연히 수익이 없을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진짜 참고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구독자가 15만 명을 넘어섰으니까 절대 이 수익이 아니란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기체 탈선이 되면서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 궁금해요. 일단 안 좋았던 점부터 말하면은 당연히 이 기차가 언제 고쳐질지 모르니까 좀 앞으로 계획이 다 무너지겠구나라는 걱정이 많이 들었고, 또 시간 낭비도 되게 많이 했죠. 거의 28시간이 지연이 됐으니까 하루를 날렸으니까. 좋았던 점은 이거 유튜브 각이다. 세계여행을 하다 보면 안 좋은 상황들도 되게 많이 만나게 되고 마주하게 되고, 영상으로 남기면 그게 분량이 되고 또 조회수도 잘 나와요. 그래서 사건 사고를 당해도 유튜브를 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되는 장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장래희망이 무엇이었나요? 탐험이나 여행과 관련된 건 아니고, 저는 어릴 때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수학 선생님이 장래희망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인도 친구들은 계속 연락을 꾸준히 하고 있고, 여기 주말을 말씀해 주셨는데 주말은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그때 영상 올릴 때 한 번 했었는데 그 뒤로는 연락을 안 했고, 가테말라 화산 트레킹 같이 했던 조반, 그 친구도 가끔씩 연락을 합니다. 트레킹 은근히 많이 하셨는데 가장 좋았던 트레킹 코스는, 여기 이렇게 보기를 적어주시니까 되게 좋네. 다른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가 좋았지 하면서. 여기는 스위스 클라이네샤이덱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하면서 좋은 풍경을 보려면은 스위스 클라이네샤이덱. 근데 고생을 하고 그 위에서 성취감을 좀 느끼고 싶다면은 아카테난고, 그리고 와이나포토시. 평균 하루 숙박 식사 등 비용, 하루에 보통 동남아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썼어요. 숙박 비용으로 5천원에서 만원 하는 숙소를 잡았고, 뭐 식비 이런 거 총 포함해서 2만원에서 3만원. 그리고 유럽이나 아프리카에서는 좀 많이 썼는데 하루 평균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 이상이 됐던 경우도 되게 많았고, 항공, 버스, 숙소 예약 사이트. 항공은 대부분 트립닷컴. 버스는 그 나라마다 버스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소 예약 사이트는 부킹닷컴을 이용했습니다. 여행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 바다는 어디신가요? 바다는 프랑스의 니스 해변이 가장 이뻤고, 바다 속은 당연히 다합. 1년간의 여행 중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신 적 있으신지? 당연하죠. 이건 인간의 본능인데. 오펜무? 오펜무가 뭔지 몰라서 검색을 해봤는데 오늘 입은 팬티 무엇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검은색 입었습니다. 이 질문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600만원으로 남미 월 유럽 여행 가능한지. 충분한 것 같은데? 세 달이라고 잡으면 한 달에 200만원씩, 하루에 7만원? 유럽은 좀 애매하지만 남미는 충분한 것 같아. 남미 남자 혼자 여행이 위험한지. 저는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남미에서 위험하다고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조지아 한 달 살기 어떤 거 같으신지 할 생각 없습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하는 여행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무조건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네. 여행 유튜버라는 직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나요? 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전 추천합니다. 왜냐면 뭐 했다가 잃을 게 없거든.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를 위한 여행보다는 어차피 세계여행을 할 거면 그거를 담아서 유튜브에 올리는 건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 가장 가고 싶었던 나라는, 제 고등학교 때도 버킷리스트를 썼었는데 그때는 적었던 게 뉴욕 가보기, 파리 에펠탑 가보기, 그 두 군데 적었던 것 같아. 여행하면서 라면 많이 드시던데 제일 선호하는 라면은, 저는 진라면 좋아합니다. 여행 내내 헤어스타일이 한결같이 비교적 깔끔 단정하시더라고요. 여행 중에 셀프 이발로 관리를 하시는 건지, 원래 머리카락 기는 속도가 느린 편이신 건지. 저 바리깡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리깡이 있었던 건 아니고 조지아에서 바리깡을 구입해서 그 이후에는 계속 셀프로 머리 자르고 다녔습니다. 어떻게 자르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제 자가격리 영상 마지막 부분에 셀프로 머리 자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남아부터 남미까지 애용했던 회색 후드티는 아직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이게 어디서부턴가 없어졌어요. 후드티가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어. 아마 남미에서도 제가 안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행 떠나기 전에 편집을 배우신 건가요? 영상 보니까 나날이 발전하시던데 기본만 배우고 떠나신 건지 궁금합니다. 떠나기 전에 단 1%도 배우지 않고 떠났고 해외에서 첫 영상 만들면서 처음 편집 프로그램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동남아 편은 저도 잘 못 보겠어요. 왜냐면은 편집 스타일도 너무 허접하고 재미없는 부분도 사실 자르고 해서 올려야 되는데 자르는 법도 몰라서 그냥 통으로 이어 붙여서 올리고 막 이랬거든요. 제이님 덕에 다합이 너무 가고 싶은데 정말 추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무조건 추천하죠. 근데 최근에 코로나 시국에 어떤 다른 분이 가시는 걸 봤는데 그때 분위기가 아니더라고. 한국인들이 많아야 그 다합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지금 영상 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 별로 재미없어 보이던데? 여행하면서 한식 먹는 장면이 꽤 나왔던 것 같은데 재료들은 다 가방에 싸서 다니신 건가요? 처음부터 다 싸서 다닌 건 아니고 제가 체코에서 돈이 많이 남아서 대량으로 한식 재료를 많이 샀어요. 고추장이랑 된장이랑 고춧가루 이것만 있어도 한식은 충분히 만들 수 있었고 그때 샀던 걸로 브라질 끝까지 썼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중에 가장 이상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과테말라에서 그 휴대폰 빠뜨린 영상 마지막 부분에 노을 보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노을 보고 나서 배고파서 타코집인가? 어느 가게에 들어갔다가 다 먹고 나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몸에 밧줄을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식당을 나와서 앞을 봤는데 가위, 엄청 큰 가위를 이렇게 메고 있던데? 들고 있었나? 엿가위보다는 좀 더 크고 절단기 같은 느낌이었어. 아무튼 그거를 들고 밧줄을 칭칭 감은 채로 서 있는데, 가만히 서 있는데 약간 오싹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규랑 둘이 엄청 경계하면서 숙소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 편집 프로그램 뭐 쓰세요? 제가 여행하는 동안에는 베가스라는 프로그램을 썼고 지금은 맥북을 사면서 파이널 컷을 쓰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가이드 투어로 다닌 이유. 남미는 대부분이 트레킹이거든요. 대부분의 관광지가 트레킹하는 코스야. 자차가 없으면은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어를 할 수밖에 없고 트레킹 하는 거 외에는 웬만하면 투어 없이 개인적으로 다녔습니다. 촬영했던 영상이나 사진 같은 데이터는 여행 중에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외장하드를 따로 들고 다니셨는지 노트북. 외장하드 1TB짜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 클라우드 시스템은 귀찮아서 안 넣었어요. 외장하드에만 넣어 다녔습니다. 달러를 소지하고 갔는지 아니면 달러를 통장에 넣어놓고 뺐는지 아니면 즉시 통장에서 달러로 바꿔서 사용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달러는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비상금으로 가방에 넣고 다녔고 그 외에는 다 카드에 넣어놓고 ATM에서 뽑아서 썼습니다. 나라마다. 근데 간혹 가다가 ATM에서 뽑아 쓰는 수수료가 엄청 비싼 국가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서는 이제 비상금으로 넣어놨던 달러를 환전해서 쓰기도 했고 그런 나라들이 보통 이제 아프리카랑 칠레, 아르헨티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유럽이나 동남아 이런 데서 다 ATM에서 뽑아서 썼습니다. 제일 위험했었던 순간 이거는 스리랑카 테러의 비하인드인데 뭐 죽을 뻔한 순간, 위험했던 순간, 가장 무서웠던 순간에 다 포함되는 질문이에요. 답변이에요. 예전에 라이브를 통해서 말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썰을 좀 풀자면 제가 스리랑카에서 규찬의 세계정복이라는 유튜버 그 동생들이랑 같이 여행을 했어요. 그 중에 성규라는 친구가 댕기열에 걸렸어요. 그래서 입원을 좀 했었는데 이제 성규 입원시켜주고 나와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햄버거 가게 안에 있는 TV에 막 폭탄이 터지는 뉴스가 나오는 거야. 저는 저게 당연히 전 세계 뉴스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스리랑카 뉴스라는 생각을 아예 못한 거죠. 저희가 있었던 곳은 테러가 났던 곳에서 좀 떨어진 지역이라서 너무나도 평온했고 테러가 일어난 나라의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뉴스도 영어가 아닌 스리랑카 언어로 나오니까 당연히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숙소에 와서 주인 아저씨가 스리랑카에 테러 발생했다고 너네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히 다니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인가 성규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병문안을 갔다 왔어요. 그냥 잘 지내고 있나 싶어서 갔다 온 거지. 근데 갔다 와서 숙소 주인 아저씨가 갑자기 저희를 부르더니 그 병원에 별일 없었네요. 별일 없었는데 그냥 갔다 왔는데 했거든요. 오늘 오후에 너네가 병원 갔던 그 시간에 어떤 폭탄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있는 남자가 병원에 들어가려다가 입구에서 잡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소름이 막
싹 돋으면서 지금도 소름 돋으려 그래. 아씨, 소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막 현실을 인지한 거지. 와, 잘못하다간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그 영상 댓글 보면은 막 어그로 끄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영상에서 되게 겁먹고 약간 좀 오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행분들과 의견 충돌이나 말싸움 같이 언성이 높아졌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연애했을 때뿐만 아니라 전 살면서 거의 누구랑 싸워본 적이, 만약에 그 친구랑 계속 좋은 친구로 남고 싶으면은 제가 참는 편이고, 오늘 이후로 안 봐도 되는 친구면은 그냥 쌩까고 끝냅니다. 굳이 뭐 싸울 필요가 있나? 싸우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냥 이 친구랑 쌩까고 끝내면 그만인데 굳이 막 싸워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가 않아. 브라질에서 아쉽게 끝났는데 코시고 끝나면 브라질에 다시 가실 생각이 있으시나요? 제가 브라질에서 가보고 싶었던 곳이 한 군데 있었는데, 렌소이스라고, 하얀 사막인데 그 위에 이제 우기가 되면은 호수가 생겨요. 사진 보고 와, 여기는 진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혼자 사진 찍을 때나 강 건너 길 건너 걸어다니는 영상 찍을 때 카메라 어떻게 두셨어요? 도난 안 되나요? 당연히 사람이 없는 걸 확인을 하고 찍습니다. 아니면은 무슨 기둥 같은데 옆에 좀 숨겨가지고 찍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찍었어요. 아프리카에서 동행들 어떻게 만나셨나요? 아프리카 동행들은 다합에서 한 집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요르단 vs 인도. 당연히 인도인데 이거는. 제 인도 여행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으면은 이런 질문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인도 되게 좋았어요. 저 되게 인도 좋아하고 다시 갈 생각도 있고. 제가 왜 인도를 싫어하는 이미지가 생겼냐면은, 초반 영상에는 어쩔 수 없이 인도 그 문화를 너무 내가 살아왔던 환경과는 다른 모습에 충격적이고 좀 많이 사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신경도 되게 날카로워졌고, 초반에는 그랬죠, 초반에. 그래서 영상에서도 당연히 자극적인 모습들밖에 볼 수 없었고, 그게 또 제 영상 중에 가장 크게 떴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박혔는데, 제가 인도 계속 여행하다 보니까 인도 문화에도 적응을 했고, 남인도로 갈수록 제가 힐링도 되게 많이 했고, 현지인 친구들도 만나면서 정도 많이 쌓였고, 심지어 저는 인도가 좋았던 나라 상위권에 위치해 있을 정도로 인도 되게 좋았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큰 관광지보다는 뭔가 멍 때리면서 아무 생각 없어지는 그랬던 곳이 있나요? 인도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또 인도 얘기를 하네. 저는 바라나시, 겐지스 강이 그 인도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담겨 있어요. 거기서 빨래하고 몸 담그고 뭐 배도 떠다니고 하니까 그냥 멍 때리면서 인도 사람들 구경하면 시간 진짜 잘 갑니다. 세계 여행 중에 신발은 몇 켤레 쓰셨나요? 슬리퍼 하나, 운동화 하나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하루 평균 걸음수가 몇이었나요? 이거는 모르지. 스위스 편에서 물가 때문에 많이 못 돌아다니셔서 아쉬워하던 장면이 기억나는데, 숙소 제공해드리면 다시 오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우, 당연하죠. 숙소 제공해주시면은 무조건 갑니다. 이란에 가볼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란이 되게 궁금해서 가보고 싶었는데, 이란을 가면은 미국 입국할 때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에서 카이로 기자 피라미드만 잠깐, 대부분은 다합에서 일정을 보내신 걸로 아는데, 다음에 방문하실 예정이 있으시다면 다른 지역과 여러 고대 유적지들을 가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적지들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집트에서는 다합 아니면 딱히 갈 생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영어를 전문적으로 잘 구사하지 않음에도 큰 불편함이 없으셨는지. 네, 딱히 불편함이 없습니다. 불편함을 굳이 찾자면 숙소에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하면서 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그걸 못했던 게 좀 아쉬운 게, 그게 아쉬울 뿐이지 다니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호스텔 이용하시면서 도난 걱정은 없으셨는지, 짐 관리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은근히 유용한 아이템. 저는 이거를 이용했거든요. 이게 와이어로 된 자물쇠인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저는 숙소에 짐을 두고 다닐 때는 항상 이걸로 다 묶고 다녔어요. 이게 앞배낭이라 치고 뒷배낭이랑 앞배낭을 한 번에 묶었거든요. 여기 지퍼 뭐라 그러지? 손잡이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한 번에 묶어버리고, 또 다른 배낭이 있으면은 똑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끼우고, 만약에 뭐 이거를 배낭이라 치면 또 연결해서 끼우고,
아무튼 이런 고리만 있으면 다 걸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이렇게 묶었습니다. 다 이렇게. 거의 끝나간다. 유럽에 있을 때는 생겐 조약 때문에 생겐 국가에 3개월 이상 있지 않았는지, 생겐 조약이 이제 유럽에 있는 생겐 조약에 포함된 국가들 통틀어서 90일밖에 못 있는 그런 조약이에요. 저는 한 87일인가 딱 채워서 유럽 여행을 끝냈습니다. 카메라는 어떤 기종, 부품은 손잡이만 쓰시는지 셀카봉만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셀카봉 썼고, 셀카봉이 뭐 이런 셀카봉 썼습니다. 길이도 이만큼 늘어나고, 카메라는 제 영상마다 더보기란 보시면은 잘 적어놨습니다. 대륙별로 머문 날 비율이 궁금합니다. 저도 3일주를 계획 중인데 일수를 잘 배분해서 지금의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영상 더보기란 혹은 댓글에 어느 나라에서 며칠 동안 있었고 어느 나라에서 며칠 동안 있었고 이런 걸 다 적어서 넣겠습니다. 세계일주시 꼭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과 필수가 아니더라도 맞는 게 좋은 예방접종. 제가 세계여행 가기 전에 맞았던 예방접종이 A형, B형 간염, 그리고 파상풍, 광견병 주사, 황열병 주사, 이렇게 총 5개를 맞았던 걸로 기억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 한 3년 됐으니까. 아무튼 5개 맞았는데 이렇게 5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황열병 주사를 맞으면은 이런 식으로 노란색 카드를 줍니다. 유효기간이 따로 있나 모르겠네. 유효기간은 없다. 평생. 한 번 맞으면 평생. 세계일주 계획자들에게 이런 점은 꼭 조심하라고 해주고 싶거나 팁이 있다면, 짐 관리 제대로 하는 것밖에 없지. 왜냐면 짐을 잃어버리면은 여행에 대한 의욕이 싹 사라지거든요. 짐 관리 철저히 하시고, 여권, 특히 여권 관리 진짜 잘 하시고. 왕복 항공권이 있어야 입국되는 나라가 있는데, 첫 나라 베트남 갈 때는 항공권을 어떻게 끊으셨나요? 이게 아웃 티켓이 없으면 입국이 안 된 나라가 몇 군데가 있어요. 베트남도 그랬던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과테말라 경우에도 그랬거든요. 저는 왕복 항공권을 끊지 않고 가는 거 하나, 나오는 거 하나 이렇게 따로 끊어서, 나오는 항공권은 취소 수수료 없는 항공권을 끊거나, 아니면은 그 나라에 입국하기 한 몇 시간 전에 끊어서 24시간 안에 취소를 하면은 수수료가 조금만 내도 되는 그런 항공권이 있거든요. 그런 항공권 찾아서 예매를 해서 입국하자마자 예매 취소를 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인종차별 많이 당하셨나요? 저는 거의 안 당한 것 같아. 당할 때는 어떻게 대처했나요? 이거는 무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굳이 내가 거기서 막 열받고 싸우고 이러면 뭐 남는 게 없거든. 괜히 뭐 너 인종차별했냐 대들지 말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답입니다. 나라 방문하실 때마다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볼거리가 있냐, 혹은 뭐 그 나라만의 특출난 음식이 있냐, 좋은 풍경이 있냐, 이런 걸 중점으로 봅니다. 민교님이랑도 그렇고 처음에는 아예 모르는 사이였는데 어떻게 단시간 내에 말을 트고 친해질 수가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존댓말 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물론 제가 형들한테 먼저 말을 놔도 되겠냐고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동생들은 제가 말 놓으라고 말할 수는 있잖아요. 내가 이 친구랑 친해지고 싶다, 혹은 뭐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게 될 사이가 될 것 같다 싶으면은, 만난 지 하루가 됐든 몇 시간이 됐든 그런 정을 조금이라도 느끼면은 바로 말 놓으라고 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 친구랑 만약에 친해지고 싶은데 계속 존댓말을 이 친구가 계속 존댓말을 해버리면은 친하다는 느낌을 못 받고 왠지 모르는 벽이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말나 편하게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말하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 하실 건가요? 평생 할 생각은 없는데, 왜냐면 인기라는 게 언젠가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잘 나가는 아이돌도 뭐 어느 순간 해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저도 지금과 같은 그런 관심을 평생 받을 순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스타 스토리 보니까 연애 중이라고 하셨는데 진짜인가요? 누가 그래요? 연애 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이렉트 메시지는 안 보세요? 보긴 보는데 진짜 뜸하게 보고 챙겨서 보진 않습니다. 기계관련과 나오셨는데 원래 목표 학과가 어디셨나요? 저는 원래 대학교 지원할 때도 기계과만 다 썼습니다. 그런 쪽으로 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취업하기 제일 쉬운 과라고 들었어요. 다른 이유 없이 그냥 되게 평범하게. 수능 몇 등급이에요? 반에서 몇 등이셨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반에서 항상 5등 안에는 들었고, 수능은 완전 말아먹었어요. 수능 바로 전날 제가 지원했던 학교에서 탈락 통지를 받고 약간 충격을 먹어서 그 다음날 수능 다 망쳐버리고,
수리 영역도 제가 모의고사 봤을 때는 항상 2등급, 못 쳐도 3등급은 나왔었는데 수능 때 4등급 나왔습니다. 구독자들 애칭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여권 도장 얼마나 많은 도장이 찍혀 있을지를 공개해드리자면 여기부터 이런 비자가 싫다고 한 칸을 다 차지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끝. 여행하면서 빨래는 며칠에 한 번씩 또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팬티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샤워를 하면서 손빨래를 하고, 손빨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세탁소에 맡기거나 뭐 일정상 못하면 거의 2주일에 한 번씩. 여행하다 보면 급하게 소변 대변이 마려우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웬만하면 참고 진짜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 한 번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볼리비아에서 칠레로 이동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신호가 오는데 한 4시간 뒤면은 국경에 도착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참자 해서 국경에 도착했는데 화장실이 없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화장실 쓰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이 없대. 그래서 그냥 그 건물 뒤로 슬쩍 가서 대변을 누고 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샤워나 양치를 자주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샤워는 며칠에 한 번씩 하시고 양치는 하루에 몇 번 하셨는지 궁금해요. 샤워는 숙소가 있으면 거의 매일매일 했고, 만약에 숙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면은 그래도 한 3일에 4일에 한 번씩은 했습니다. 양치는 하루에 2번 혹은 3번. 유튜브 수익이 여행하면서 쓴 돈보다 많이 나오셨나요? 이거는 아까 전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제이라는 닉네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제이가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 생활할 때 지었던 영어 이름인데 제 이니셜이 영진 YJ예요. 그래서 Y랑 J가 들어가는 이름이 없을까 해서 J라고 지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그냥 동네 옆집 오빠, 형, 동생 뭐 그런 친근한 느낌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저는 사람 간에 벽이 생기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길에서 만나도 그냥 편하게 인사해 주시면은 저도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시면서 질병에 걸리신 적 있으신가요? 감기 제외? 제가 말라리아를 한번 걸린 것 같아. 제가 남아공에서 심하게 아팠었거든요. 말라리아 약을 챙기라는 말을 듣고 저는 챙기고 다녔었는데 그 약을 먹고 나서 한 하루 이틀 뒤에 바로 나왔던 걸 보니까 말라리아였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증상은 감기랑 똑같았습니다. 첫 영상 올릴 때 자신이 예상한 구독자 수는, 저는 유튜브로 잘 될 생각이 1도 없었기 때문에 뭐 10,000명? 귀국했을 때 한 10,000명 정도 돼 있으면은 유튜브 의미 있었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가고 싶은 곳은 국내는 진짜 딱히 가고 싶은 곳이 없습니다. 여행할 때 힘든 점은 딱히 힘든 점도 없고 그냥 무거운 배낭 짊어지고 다니는 게 힘들고,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장소가 있어서 열심히 힘들게 갔는데 생각보다 별로다, 실제로 봤더니 별로다 라고 하면 진짜 힘 빠지고, 결혼하면 신혼여행으로 가고 싶은 도시는, 저는 여행하면서 여기는 진짜 신혼여행으로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포르투갈의 포르투. 비자는 그때그때 받으신 건가요? 네, 그때그때마다 비자 필요한 국가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필요가 없는 국가면은 입국하고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받았습니다. 끝났다. 제가 말을 조리 있게 하는 편도 아니고 말이 빠른 편도 아니고 해서 되게 오래 걸렸네요. 아무튼 제 여행기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Q&A를 위한 질문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제 기준에 중복된다고 생각됐던 거는 다 스킵을 했는데, 혹시나 본인이 이 대답을 원한 게 아니었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 나오지 않은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